60대가 지나보면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게 되죠.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한평생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 깃든 집에서 끝까지 살고 싶지만 60대 이후 10명 중 8명은 한 번 이상 원하지 않는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노후엔 넓은 집이 위험하거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자녀의 곁으로 이동하게 되어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곧 후회합니다. 왜 미리 어떤 곳이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인지 알아두지 않았을까? 나중에 이런 후회가 생기지 않게 오늘 슬기롭게 해서 60대 이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 기준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남은 노후 생활을 불안해서 살 것인지 평온하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똑똑 시니어 라이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준 작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식들이 커서 독립했으니 부부 둘이 사는데 큰 집은 필요 없다고 그러던데요. 너무 작으면 그 집이 답답해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 처음엔 아늑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답답해지고 물건도 정리할 공간이 부족해 정신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좁은 집엔 식탁을 둘 공간도 없고 거실도 없습니다. 앉을 공간은 있어도 생활 공간은 없습니다. 갑자기 집이 좁아지면 안정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건은 자꾸 쌓이는데 놓을 데가 없고 하루 종일 정리만 하다 결국은 가족과 소중한 기억이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며 후회의 시간만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가장 좋은 집 크기는 20대 초반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공간, 부부 각자의 공간이 있고 함께 쉴 거실도 있는 그 정도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 집 가까운 곳에 복지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이왕 옮기는 건 아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으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병원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하루 종일 들리는 앰뷸런스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면 나는 아프지 않지만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을 병원 근처에서 보낸다는 건 몸이 아프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병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다릅니다. 복지관을 오가는 분들은 활기가 넘칩니다. 그곳에선 동년배들끼리 같이 식사도 하고 사람을 만나 무언가를 함께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하루가 금방 가고 하루를 알차게 보내게 됩니다. 복지관에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무료이거나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너 개의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밥까지 먹고 옵니다. 병원은 지출이지만 복지관은 투자입니다. 나를 살리는 투자. 그래서 일본에선 복지관 옆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쌉니다. 한국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복지관은 노년 생활의 생명 같은 곳입니다. 세 번째 기준, 시골의 전원주택. 현실은 낭만보다 고립이 먼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상쾌한 공기가 있고 신선한 야채를 키울 수 있는 텃밭, 생각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으시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봄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엔 벌레에 시달리고 가을엔 낙엽 쓸고 겨울엔 눈 치우다 골병 듭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외출도 힘들죠. 무엇보다 오가며 인사를 나누는 이웃은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도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프다고 소리쳐도 와줄 이웃이 없습니다. 노후의 조용한 삶이 편할 것 같지만 외로움은 그 어떤 통증보다 더 아프게 몸을 망가뜨립니다. 네 번째 기준, 자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자녀와 합가하지 마시고 근처에서 따로 사세요. 혼자 외롭고 무서우니 자식이랑 같이 살까 생각 드시죠? 처음엔 좋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손주들도 봐주고 서로 도울 수 있고 외롭지 않아서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얼마 가지 않아 자식과 멀어지고 손자들도 하나 둘씩 부모를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간섭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입장에선 집에 부모가 항상 있다는 건 눈치라는 이름의 족쇄입니다. 부모 입장에선 멀쩡하던 내 집에서 숙식 제공자로 전락하는 기분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리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 또는 옆, 단지 아니면 걸어서 10분 이내에 거리 도움이 필요할 땐 서로 오갈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은 완전히 독립된 거리, 가까우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공원이 곧 병원입니다. 이 동네는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물으면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공원 가까워요. 그 말은 곧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래 살기 좋아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약국 가까이보다 산책로 가까이 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심장, 혈압, 당뇨, 우울증, 불면증이 모든 걸 예방하는 단 하나의 방법, 걷기입니다. 그런데 운동 좀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집 근처에 마땅히 걸을 만한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좁고 차 많은 인도, 시멘트, 덩어리 아파트, 단지, 커다란 도로만 있는 동네. 이런 데서 걷는 건 건강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많은 산책로, 호수가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 쬐 수 있는 쉼터가 있는 동네라면 걷는 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곧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자연을 느끼고 천천히 하루를 정리하고,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공원이 가까운가? 산책로는 잘 돼 있는가? 이건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걷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마음이 주저앉으면 몸도 같이 무너집니다. 약보다 먼저 챙길 건 발딜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집은 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집은 삶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재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거처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필요할 때 팔 수 있는 집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집에서 끝까지 살다 갈 거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배우자와의 이별,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집을 처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막상 팔려고 내놓으면 문의조차 없습니다. 너무 외딴 입지, 시대에 맞지 않는 구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은 전원주택. 살 때는 더없이 좋았지만 팔 때는 찾는 이가 없는 집. 가장 힘겨운 순간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집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머물 집은 살기에도 편하고 팔기에도 수월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 이는 투자 수익보다 앞서 고려해야 할 안전망 확보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집이니까 내 취향대로 꾸미고 살겠다. 물론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집은 곧 자산이며 노년기에 가장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비상재원입니다. 처분하기 어려운 집은 결국 나 자신을 묻고 남겨질 가족마저 올가맵니다. 마지막 집은 내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 언제든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선택지여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선택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아파트, 전원주택, 실버타운. 과연 어디서 살아야 가장 평온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실버타운은 보기는 천국 같지만 속은 외로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밥도 나오고 의료진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실제로 실버타운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입구엔 경비안엔 간호사 아침, 저녁 챙겨주는 직원까지 하지만 그 모든 편안함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채워주진 못합니다. 거긴 젊은 사람들은 없고 어린아이도 없어. 다양성이 없는 단일 세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과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주제로 대화하고 주제는 늘 자식 자랑 혈압, 병원, 약 이야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건가? 실제로 실버타운을 나오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시설은 호텔인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정해진 대로 돌아가니 감정이 메말라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수천만 원 입주비를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을 살아내는 공간인가입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집이 아니라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집. 그게 없다면 아무리 편해도 그 집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살기 편한 감옥일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낭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힘든 노동이 시작됩니다. 마당 있는 집 나무 심고 텃밭도 가꾸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봄에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에는 벌레와의 사투, 가을에는 낙엽 치우기, 겨울에는 눈 치우다가 넘어져 응급실행. 이건 여유가 있는 삶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마트, 병원, 약국이 모두 차로 30분 이상 거리에 있고 그나마 자식들이 오기도 힘듭니다. 사람 소리 하나 없이 적막한 집.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전원주택으로 이사 갔다가 몇 년 안 돼서 서울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경치는 좋은데 아무 소리도 없으니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집도 잘 안 팔려서 빨리 이사 오고 싶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노후에는 경치보다 사람 소리가 먼저입니다. 무언가 불편해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아파트는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 가장 실패 확률이 적은 곳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다시 아파트로 돌아올까요? 왜 살아보니 아파트가 최고라는 말이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파트는 가장 적은 위험,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약국 모두 걸어서 10분 외롭지 않고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도와줄 이웃이 있습니다. 안전, 관리실, 경비, CCTV 등 시스템 확보 유지비 생각보다 적고 관리도 깔끔하고 커뮤니티, 노년층을 위한 문화센터, 동호회 등 운영 활발합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특히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경로당, 복지관, 병원, 어린이집까지 한꺼번에 갖춘 작은 도시처럼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불만은 있어도 망한 선택은 아닙니다. 지금 중소도시의 도심 속 전원형 아파트처럼 이제는 중간지대가 뜨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공원이 있고 자연이 있는 단지, 예를 들어 이런 곳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원주 기업도시, 세종시 도시명 단지, 나주 혁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이런 곳은 대체로 공원, 산책로, 호수 같은 자연환경과 병원, 복지관, 문화생활과 쇼핑, 편리한 교통 인프라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보다 집값도 훨씬 낮습니다. 은퇴 이후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이런 중소도시형 전원형 아파트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버타운은 편리함은 있지만, 외로움이 크고 전원주택은 낭만은 있지만 삶을 지탱해주진 않는고, 아파트 완벽하진 않아도 실패는 적습니다.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는 모든 걸 적당히 갖춘 현실적 이상형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내 삶에 가장 적합한 곳은 어디일까? 이 기준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다음 이사, 그건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한 마지막 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이라면 분명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 방향은 알겠는데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지? 도대체 어떤 집을 어떤 방식으로 골라야 후회가 없을까? 바로 지금부터 내게 꼭 맞는 집을 찾는 법. 여러분의 상황별로 어떤 집이 가장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복지관 근처 아파트 무조건 1순위입니다. 연금이 많지 않다. 소득이 거의 없다. 생활비도 빠듯하다면 무조건 복지관 중심 생활권을 우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에는 돈이 안 드는 서비스가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식사, 교육, 운동, 심리 상담, 심지어 문화활동까지. 복지관은 무료 종합센터입니다. 집이 작더라도 복지관 하나로 심리적, 사회적, 건강 돌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건 노후의 삶의 리듬과 의미를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두 번째 기준, 건강에 불안이 있다면 도보 10분 거리에 병원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보세요. 무릎이 안 좋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1층 혹은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무조건 걸어서 10분 이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병원 옆에 살면서도 그 병원엔 한 번도 안 간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병원이 심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작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그리고 그 근처에 작은 병원과 약국이 골고루 있는 지역. 이건 진짜 몸이 살아있는, 한 내 발로 다닐 수 있는 주거지입니다. 그게 노후의 독립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단지 내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 모임이 활발한 아파트를 찾으세요. 사람은 외로워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동네 병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남편과 사별하거나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노후를 지탱하는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나는 아직 활동적인 성격이다. 사교 활동을 원한다 생각하신다면 도심형 신축단지
혹은 중소도시 복합단지를 보세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실버타운보다 젊은 사람들과 섞여 있는 곳이 훨씬 에너지가 좋습니다. 마트, 백화점, 도서관, 지하철이 다 붙어 있는 곳. 요즘은 이런 곳이 시니어에게도 어울리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조용히 살 필요 없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어우러지며 살 수 있습니다. 5번째 기준, 진짜 마지막 집을 고민 중이라면 팔기 쉬운 집, 그리고 돌봄을 끼고 있는 지역을 보세요. 지금은 멀쩡해도 80세 이후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혼자 살 수 없을 때 그때 도와줄 시스템이 근처에 있는가? 요양병원, 방문,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들이 오는데 불편하지 않은 위치, 서울이라면, 교통허브 근처, 지방이라면, 중소도시 중심지, 무조건 차 타고 1시간 안쪽이어야 정말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언제든 처분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조명을 켜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 반 행동하는 준비만 남았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지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림이 선명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덜 흔들립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어떤 집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분들의 비율은 25%를 넘어섰고 70대 이상에선 3명 중 1명이 1인 가구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대부분이 혼자 살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니라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1인 가구가 외로워지지 않으려면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경비 아저씨가 있고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나를 아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산다는 건 관계가 단절된 구조 속에서 사는 것이지 진짜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자조 모임, 동아리, 복지관 프로그램. 이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복지관 합창단 연습, 동네 도서관 낭독 모임, 마을 신문 만들기 동아리, 걷기 모임, 자전거 모임, 채소 나눔 모임. 이런 활동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게 심리적 면역력이 되고 어떤 위기에도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회적 백신이 됩니다. 세 번째, 절대 혼자 살면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고리평 전원주택지역 초고층 대단지지만 커뮤니티가 전무한 곳, 이웃 간 왕래가 없고 복지관 하나 없는 동네. 이런 곳에서 혼자 살면 몸이 아프지 않아도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내가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이 가능한가? 이게 생명선입니다. 반대로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고 경로당,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가 도보권에 있고 관리실, 주민센터와 연락망이 잘 연결된 곳, 이런 곳은 혼자 살아도 혼자 같지 않은 삶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혼자 사는 여성 혹은 남성에게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보안이 철저한 곳 CCTV, 출입 통제, 관리실 응대 등 밤길이 밝고 안전한 동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여성 공동체 또는 친밀한 이웃, 남성이라면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만들 수 있는 환경, 복지관, 운동시설 등 식사와 청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 예를 들어 반찬 배달, 세탁 서비스 등 갑작스러운 병환 시 도와줄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주치의 요양시설, 방문인 가구의 노후는 물리적 고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을 막는 싸움입니다. 혼자 살아도 나는 이 사회의 일부다라는 감각만 있으면 그건 충분히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도 단단하게 살 수 있을까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셨을 겁니다. 긴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결국 노년의 행복은 집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일상의 빛깔에 달려 있더라고요.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무대를 정성껏 꾸미는 일입니다. 집은 좀 작아도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해도 이웃의 정이 느껴지는 곳, 언제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그런 곳이 진짜 좋은 집 아닐까요? 복지관 옆이면 어떻고 산책로가 가까운 낡은 아파트면 어떻습니까?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가장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을 오늘부터 차근차근 찾아보셨으면 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작지만 든든한 지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나 어르신만의 집 선택 기준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등대 같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봐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이웃분들과도 나눠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분들과 손 한 번 더 맞잡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